미국 뉴욕 맨해튼의 분주한 거리에서 온 마이클 톰슨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말 후진국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파트들, 좁은 거리, 그리고 도처에 넘쳐나는 사람들.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온 제가 이런 동양의 작은 나라에 적응한다는 건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첨단 기술.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처음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싸구려 모방품을 만드는 나라로만 생각했거든요. 식당에서는 시끄럽게 떠들고 길거리에서는 무질서하게 걸어다니고 운전할 때는 마치 전쟁터 같은 이 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쓰레기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비대국에서 자라온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경험한 최대 불편은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첫 인상은 이런 불편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지 였고 한국의 후진성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해 보이지만 쓰레기통이 없어 자신의 쓰레기를 온종일 들고 다녀야 한다니 이게 무슨 중세시대 같은 불편함인가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한국은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테크 기업에서 10년간 일하다 삼성전자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한국에 오게 된 저는 이 결정을 후회하기까지 했습니다. 입사 첫날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나서 마주한 분리수거대는 마치 NASA의 우주선 조종석처럼 복잡해 보였습니다. 음식물, 일반 쓰레기, 종이팩, 비닐, 플라스틱, 캔, 유리까지 총 7가지 종류로 분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게 무슨 강제 노동 수용소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쓰레기를 하나의 통에 무분별하게 버리는데 한국의 직원들은 마치 로봇처럼 복잡한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번거로운 시스템이 한국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 불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 점점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분리수거는 그저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였고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시민의식의 높이를 실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스마트폰 갤럭시를 만드는 기술력도 놀랍지만 이처럼 높은 시민의식이 바로 한국이 최단기간 선진국 반열에 오른 숨겨진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삼성전자의 연구소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마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마다 분리수거함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마치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분리수거를 실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환경보호단체들이 수십 년간 노력해도 이루지 못한 시민의식이 한국에서는 일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율은 놀랍게도 86%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평균 34%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미국인이 이렇게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외국인으로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분리수거 시스템과 그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저력에 대한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제가 본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은 단순한 쓰레기 처리가 아닌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자원순환 생태계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습니다. 미국의 맨해튼 아파트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경비실에서 받은 것은 분리수거 일정표와 세부 지침서였는데 영어로 번역된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는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분리수거 일정표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려 13개 항목으로 세분화된 분리수거 체계라니 이건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고 투명 페트병,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비닐, 종이류, 종이팩, 유리병, 캔, 고철, 의류, 스티로폼까지 완벽하게 구분해야 한다니 정말 헷갈렸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종류별로 수거 요일이 다르고
일부는 한 달에 한 번만 수거하는 품목도 있어서 이 복잡한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웃 주민들을 관찰하며 점차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잡한 분리수거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엄마의 지도 아래 페트병에 라벨을 떼고 물로 헹군 뒤 부피를 줄이기 위해 눌러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니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님을 만났을 때 한국의 분리수거 역사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본격적인 분리수거 정책을 시행했으며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환경 문제를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해결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률은 무려 92%에 달하며 이는 세계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라는 시스템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음식의 3분의 1을 그냥 버리는데 한국인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니 감탄스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분리수거한 쓰레기의 행방이었습니다. 한국은 버려진 페트병으로 의류를 만들고 폐유리로 건축자재를 생산하며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가스와 퇴비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활용한다고 분리해도 결국 70% 이상이 매립지로 가는데 한국은 실제로 85% 이상을 재활용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원순환 시스템은 단순한 분리수거를 넘어 완벽한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환경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후 저는 자연스럽게 페트병 라벨을 떼고 물로 헹궈 압축한 뒤 버리는 한국식 분리수거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미국이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지구를 살리는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는 한국인들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개월째, 저는 한국의 분리수거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놀라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동료 김민수 과장이 안내해준 자원순환센터 방문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거대한 시설은 마치 첨단 공장과도 같았습니다. 최첨단 AI 선별 시스템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을 초고속으로 분류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시설이 연간 2,50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은 매년 약 1만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쓰레기 처리가 비용으로만 인식되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업사이클링 산업의 발달이었습니다. 버려진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고 폐타이어로 신발을 생산하며 페페트병으로 의류를 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입고 있던 티셔츠가 바로 페트병 17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명에 저는 믿기지 않아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품질은 일반 면 티셔츠보다 더 좋게 느껴졌고 환경까지 보호한다니 일석이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이런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전환하는 이 혁신적인 산업이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는 통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자원순환 산업을 10조 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만난 한 연구원은 한국의 분리수거 기술이 이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환경 기술을 수출하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한 가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원순환 마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판매하여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이 수익금은 지역 아동센터 운영, 독거노인 지원, 공공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비용이 아닌 수익이 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 못지않게 이런 사회혁신이야말로 진정한 미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과장에게 한국의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면 어떨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자원의 소중함을 배우며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국민의식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편리함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문화와 달리 한국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결국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큰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SNS에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글은 24시간 만에 10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미국 환경단체들로부터 강연 요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은 단순한 쓰레기 처리 방식이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미래, 지향적 생활혁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생활 3개월째, 삼성전자 사내 봉사활동으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가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복도마다 설치된 다양한 색상의 분리수거함이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각 분리수거함 위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귀여운 캐릭터와 재활용 방법을 설명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학년 교실에서 목격한 환경 지킴이 제도였습니다. 매주 2명의 학생이 교실 내 분리수거를 책임지고 친구들에게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벌이 아닌 명예로운 임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관리를 특권으로 여기는 문화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지구를 살리는 분리수거라는 주제로 환경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8살 아이들이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0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자신의 집에서 실천하는 분리배출 5단계를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내용물 비우기, 헹구기, 라벨 제거하기, 분리하기, 압축하기의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생들도 모르는 내용을 초등학생들이 술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실감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식판을 직접 정리하고 남은 음식물을 정확히 분리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평균 30%의 급식이 버려지는데 이곳에서는 5% 미만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물었더니 잔반 없는 날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환경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교육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급식 시간이 끝난 후에는 환경 지킴이 학생들이 나와서 분리수거 상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며 이런 교육이 미래 세대의 환경 의식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학교 한편에는 재활용 정원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폐타이어로 만든 화분, 페트병으로 만든 화단, 우유팩으로 만든 벤치까지 모든 것이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직접 식물을 재배하며 자원순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활동으로는 업사이클링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버려진 물건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들이 만든 재활용 작품의 수준이 어찌나 높던지 미국의 예술대학 학생들도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 남학생이 보여준 작품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폐휴대폰 부품으로 만든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작은 선풍기였는데 그 창의성과 기술력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이 필수 교과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분리수거 교육은 그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져가 부모님의 행동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집에서 분리수거를 잘못하면 진지하게 교정해준다며 웃음 짓더군요. 이런 교육이 한 세대를 거치며 전 국민의 환경의식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는 단순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가 완벽하게 결합된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것을요. 미국의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한국만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진국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제 고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5개월째 한 번의 우연한 기회로 환경부 주최 글로벌 자원순환 포럼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임직원 대표로 선정되어 참석한 이 행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포럼장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규모에 놀랐습니다. 전 세계 47개국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이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도 한국의 분리수거 노하우를 배우러 온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분리수거의 성공 비결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완벽한 삼각협력 시스템이 핵심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생산자책 재활용제도였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그 제품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기업들이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한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포럼에서 발표된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은 86.6%로 독일 66.7%, 일본 61%, 미국 34.6%를 크게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페트병 재활용률은 무려 94%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29%와 비교하면 거의 3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재활용률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혁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AI 기반 자동 선별 시스템, 재활용품 품질 등급제, 블록체인 기반 자원순환 추적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난 독일 환경부 관계자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재활용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조차도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왔다고 말이죠. 포럼 2일차에는 스마트 분리수거라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IoT 기반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80% 차면 자동으로 수거 신호를 보내고 AI가 최적의 수거 경로를 계산해 연료를 절약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으로 대형 폐기물을 신고하면 30분 내에 수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이 서울 전역에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여전히 쥐들이 쓰레기 봉투를 뜯고 다니는데 말이죠. 한 세션에서는 한국의 자원순환 마을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서
연간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 복지에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며 분리수거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지역 경제와 복지까지 연결되는 총체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은 한국의 폐자원 에너지와 기술이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시설은 하루 9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며 2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설 주변에 대기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환경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한국 청소년들의 환경 발명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개발한 생분해성 비닐봉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은 대학원생 수준의 연구였습니다. 특히 17살 여학생이 개발한 해양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은 이미 국제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 생각하니 이 나라의 환경 경쟁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포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환경부 관계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리수거와 재활용은 그 핵심 전략이라고 말이죠. 또한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과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여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비전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선진국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6개월 차, 저는 삼성전자, 동호회 활동으로 서울 한강변 분리수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이른 토요일 아침, 한강공원의 모임 봉사자들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무려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참여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이 시작되기 전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분리수거 지침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13가지 종류로 분류해야 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청소 행사가 있어도 그냥 쓰레기를 모으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에서는 수거 단계부터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에는 6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의 분리수거 전문성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를 손으로 만져보고 즉시 구분하는 능력은 마치 과학자 같았고 알루미늄과 철의 구분을 자석으로 테스트하는 모습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40년 넘게 분리수거를 해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분리수거와 함께한 시민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이것이 바로 한국 분리수거 성공의 숨은 주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시간의 봉사활동 동안 수거한 쓰레기 양은 총 3.5톤에 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중 85%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 자원이 완벽하게 분류되어 재활용 업체로 보내지고 실제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순환 시스템이 있기에 한국의 자연환경이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봉사활동 중간에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간식으로 제공된 김밥과 음료가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일회용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개인 텀블러와 용기를 가져왔고 주최 측은 다회용 식기를 준비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했습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양만 준비했다는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모여 SNS에 활동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보호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자랑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이날의 봉사활동으로 받은 확인증을 대학 입시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환경활동이 교육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환경 활동이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취미처럼 여겨지는데 한국에서는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는다는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봉사활동 후 팀원들과 나눈 대화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단지마다 분리수거 경진대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우수한 분리수거 실천 단지에는 관리비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이것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분리수거를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켰다는 점이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가하는 길에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이 강변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같은 도시 강인데도 한강은 마치 자연 그대로의 청정 지역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이 만들어낸 문화적 자산이라는 것을요. 미국인인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국가의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놀라운 진실을요. 한국 생활 8개월 차, 저는 분리수거로 인해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골목길에서 만난 한 노인분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한옥마을을 산책하던 중 9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낡은 골판지 상자를 정성스럽게 분류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고 그분은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전쟁을 겪었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자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버릴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대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가 단순히 환경 정책이 아니라 자원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민족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한국의 분리수거가 단순한 제도가 아닌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자신의 작은 한옥으로 초대해 주셨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방 한켠에는 지난 50년간 모아온 재활용품으로 만든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패신문지로 만든 화병, 캔으로 만든 조각품, 유리병으로 만든 등불까지 그 아름다움은 어떤 현대 미술관의 작품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에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인의 지혜라고요. 그분의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소비만 하던 제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서울의 변화를 기록한 사진들이었는데 쓰레기로 넘쳐나던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대도시로 변모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환경의식이 완전히 바뀌고 도시 전체가 변화한 모습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정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페트병으로 만든 미니 온실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있었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이 직접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헤어질 때 할아버지는 제게 직접 만드신 재활용 종이로 만든 책갈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선물에는 지구는 우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서 빌려온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뉴욕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열정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를 알리는 게시물을 올리자 놀랍게도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환경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한국식 분리수거 시스템을 미국 지사에 도입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경영진의 즉각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은 한국식 13단계 분리수거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미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 도입 후 공장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63% 감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이 동시에 실현되는 한국의 지혜가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분리수거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이 활동은 점차 다른 민족 커뮤니티로 확산되었습니다. 뉴욕시 환경국에서도 이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식 분리수거 교육 프로그램을 공립학교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분리수거의 철학은 단순히 쓰레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순환과 생명의 존중이라는 깊은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이것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며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쓰레기통이 없다고 불평했던 그 순간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인들의 작지만 위대한 실천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작은 홍보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의 거리를 걷는데 넘쳐나는 쓰레기와 분리수거 없이 모든 것을 한데 섞어버리는 모습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광경이 이제는 참을 수 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국식 분리수거 시스템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15명 정도의 이웃들만 참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와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점점 더 흥미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주민이 질문했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느냐고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요. 한국인들은 분리수거를 번거로운 의무가 아닌 자랑스러운 문화로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식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41% 감소했고 재활용품 판매로 소소한 수익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뉴욕타임즈의 지역 섹션에 실렸고 저는 갑자기 인터뷰 요청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CNN, M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소개하는 기회를 얻었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찍은 동영상들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분리수거 교육 장면, 아파트 단지의 체계적인 시스템, 자원 재활용 센터의 첨단 기술 등은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방송 이후 전국에서 수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자신의 지역사회에 도입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코리안 리사이클링 레볼루션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 3개월 만에 전국 47개 도시에 지부가 생겼습니다. 이 단체의 핵심 사명은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와 기술을 미국 전역에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 저는 기꺼이 협력했습니다. 놀랍게도 EPA는 한국환경부와 공식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저는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초청되어 워크숍을 진행했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을 방문해 현장 학습을 했습니다. 이 협력 프로그램의 결과로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오스틴 등 5개 도시에서 한국식 분리수거 시스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식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환경적 책임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점도 얻었습니다. 구글은 한국식 분리수거 도입 후 연간 폐기물 처리 비용이 5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100개 이상의 강연을 진행했고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를 알리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쓰레기 혁명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환경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책에서 저는 한국의 분리수거가 단순한 폐기물 관리가 아닌 자원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철학적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의 환경 정책과 문화를 알리는 특별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전시회는 3개월 동안 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만든 재활용 예술 작품들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작품들의 창의성과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는 세계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귀중한 유산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 혁신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의 첨단 분리수거 시스템이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제는 AI가 쓰레기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해주는 스마트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불평했던 그 불편함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환경, 기술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포럼에서 만난 한국 환경부 장관은 놀라운 통계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이 92%까지 올라갔으며 이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원순환 산업의 규모가 연간 12조 원에 달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기술을 8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포럼 이틀째, 저는 한국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 스쿨은 1년 동안 쓰레기를 단 10kg만 배출했다고 합니다. 미국 학교의 평균이 학생 한 명당 연간 67kg인 점을 고려하면 믿기 힘든 성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학교의 분리수거 교육 프로그램이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23개국에 수출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녁에는 2년 전 만났던 그 90대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이제 쓰레기 혁명가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재활용 예술 작품은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전시되었고 그의 삶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그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지혜를 실천했을 뿐이라고요.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저는 전 세계 79개국에서 온 1,500명의 참가자들 앞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제 연설의 주제는 한국의 분리수거에서 배우는 지구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불과 한 세대 만에 환경 후진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녹색 강국으로 변모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한 정책이나 기술이 아닌 자원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한국인의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 중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순간은 제가 한국의 어린이들이 전 세계 환경, 교육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분리수거가 단순한 쓰레기 처리 방식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철학적 혁명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20개국 이상의 환경부 장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며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스템만 도입해서는 안 되고 한국인들의 마음가짐과 교육 방식도 함께 배워야 한다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분리수거가 없는 쓰레기통을 찾느라 불평했던 오만한 미국인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환경 철학을 세계에 전파하는 열정적인 활동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환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요. 세계 각국이 한국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우수한 분리수거 문화를 알리는데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문화인 김치 발효 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